예, 결산 이전에 그 기초연금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의와 응답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연금 도입안 입법 예고 이전에 9월 25, 26일에 그 계획안의 기자 설명회가 있었고 또 국무회의에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예. 시기에 즈음해서 제가 예산 그 액수, 소요액이 나왔길래 이 장기적인 예산 소요를 할 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세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1년 단위로는 자연 노인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5년 단위로는 A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입법 예고가 나오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발표한 것과 달라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닌가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발표할 때랑 똑같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은 지금 1년 단위로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7조 기본연금액 보면 기준연금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결국 5년 단위로 A값 상승률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A값 연동에 대한 명심은 없지만 그 앞에 6조에 매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해서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아마도 A값 상승률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정 추계할 때와 뭐 소위 꼼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불신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자연노인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은 1년 단위로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5년 단위의 A값 상승률이 아니라 적정성 평가라는 말에 대해서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성 평가 대신에 A값 상승률을 그대로 기술할 여지는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원님, 저희가 그 A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저기는 지금 현재 그 A값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지. 아니, 그거는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결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라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걸 유지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예.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걸 거고요. 종합적으로 다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도 해명을 이제 복지부에서 계속 하는 것을 보면 그 물가 상승률로 한 것이 그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의 형평성이나 또 상위 30%의 같은 형평성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똑같은 질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혹은 불신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국공립 의료기관,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부분, 또 매년 10%의 폐업률을 보이는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까지도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보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 역시 총 4조 3,934억 원인데 이 부분이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미지급금을 충당을 6,138억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보장성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이 진료비 증가가 돼서요.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연도 말에 약 2천억 정도의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수치를 봤는데요. 2013년 말까지 총 5조 2,400억 정도가 드는데 예산은 4조 4천억 정도 배정되어 있으니까 약 8천억 정도가 모자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방에서 부족분을 메꾸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고 보조분만 하더라도 1,597억 정도 추계가 되더라고요. 부족분이. 예. 그래서 이런 부족분이 매년 예상되는데 지금 보장성 강화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뭐 예상되는 거였는데 예산이 적게 반영된 거잖아요. 저희가 보장성을 뭐 5년 단위 계획으로 지금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의료급여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네, 1분만 더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013년 당장 의료급여 예산 집행 계획도 보니까 9월까지 매달 3,500억씩 집행하다가 10월, 11월, 12월에는 1,300억, 1,000억, 729억 집행할 계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미지급 상황이 예상되니까 소액으로 이제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또 미지급액이 남는 것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미지급액이 문제는 사실 의료기관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희생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 사실 아닌 것이 지금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이라든가 국립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의료수급권자들의 진료가 많이 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공공의료조사 특위에서도 밝혀졌고요. 예. 개인 의료기관의 영세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늦어질 때에는 2008년 권익위에서 연 5%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4월 추경 예산 심의 의결할 때도 본예산 편성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라고 했고요. 지금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다시는데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인구 증가, 보장성 강화, 진료비의 자연 증가분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장성 증가가 5년마다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는 건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그 지연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이렇게 해주신 대로 진료비 산정할 때 종별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의 재정 사정상 충분히 이렇게 반영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의원 우리 김용익 의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